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일본 투자계의 거물 손정희 회장을 만나는 등 대책 마련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규제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외교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콩카운티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석 대를 덮쳐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하기 위해 조직원과 접촉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최근까지 복무하던 군 부대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치는 등 테러를 준비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 소재의 국내 재고량은 길어야 2~3달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규제 첫날인 어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재계 할 것 없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일본의 투자 거물 손정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2시간 반에 걸쳐서 뭔가 논의가 오갔습니다. 정부도 대책 회의를 이어가면서 외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규제 관련 해법을 찾는 대기업 총수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은 일본의 큰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동 시작 전 손정희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What can companies like SoftBank and Samsung can do to help recover the relations? I don't know the politics. 만남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2시간 반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민감한 한일 양국 간 문제임을 의식한 듯 재계 총수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일본 규제와 관련해 총수들에게 조언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Excuse me, sir. Did you talk about AI cooperation with the Korean companies? 저희 지나갈게요. Yes. Are you going to invest together with the Korean companies? Yes. In the near 제재 대상 반도체 소재의 재고량은 2~3달치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자제품 생산업체들도 애가 탑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객사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규제 근거로 든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하며 위반은 일본이 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신뢰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 제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석 달, 기업의 절박함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 직후에 정부 공식 입장이 발표됐는데 일본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고 보복적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미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보복적 성격이 아닌 정치적 보복이란 표현을 썼다 26분 만에 바로잡았습니다. 실무자가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을 잘못 발송해 이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의 강경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반응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는 일본 태도를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겠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신중함도 엿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어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앙이 240km나 떨어진 사막 근처였는데도 워낙 강도가 세서 LA까지 진동이 간 겁니다. 아직 집계된 피해는 없지만 확인된 지진의 규모는 6.4에 이릅니다. 보도에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상점 진열장에 병과 상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뒷마당 수영장 물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앙과 가까운 지역 마을에는 곳곳에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휴일인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큰 카운티 리치 크레스트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진원의 깊이가 8.7km로 비교적 얕은 강진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The last time we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above magnitude 6 was 1999. 진앙은 모하비 사막 근처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 인근 도심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I was having some drinks with my friends here at Dagny's Coffee Shop when the rolling started and when the car started swaying back and forth and it started feeling quite like we were on a boat. 인명과 재산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으며 특히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움직임이 커 대형 강진이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어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반포구 잠원동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근처를 지나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모두 시민들이었고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도 있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도로 옆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큰 불꽃도 발생합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석 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렸습니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다가 도로 뒤로 튕겨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바바박 불빛이 바닥에서 변압기 터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사고 1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9살 이모 씨는 오후 6시 반쯤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다 먼저 구조된 운전자 32살 황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전신주 2개가 도로로 쓰러져 인근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5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끝난 뒤에도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던 저녁 9시 20분쯤에는 현장 관계자 1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철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어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한 건물의 유리 보호벽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부산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든 강도가 진입해서 50대 여성 점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유리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 펜스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달아났습니다. 저희가 경찰에다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차는 저기다 버려두고. 딱 봐도 음주운전 같아 보였어요. 경찰은 사고 차량이 렌터카라며 업체를 통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금은방에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금은방에 있던 5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의 6층짜리 고시텔 옥상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시텔과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7시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20대 현역 군인이 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군 경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군인은 입대 전부터 IS 가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 복무 중에는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호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무 보병부대. 지난달 초 군경합동수사단은 이 부대에 복무 중이던 23살 박모병장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씨는 군입대 전인 2016년부터 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IS의 활동 소식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군입대 후 폭파병으로 배치돼 교육을 받던 도중 뇌관 등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경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조직원으로부터 IS 가입 방법이 담긴 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박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하려 했고 테러까지 준비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돼 국내에서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박 씨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군과 공조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고요. 2016년 3월 테러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내국인으로서 테러 방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처럼 군경 수사 당국이 박 씨가 단순한 IS 추종자가 아니고 실제 테러를 꾸미고 있었다고 판단한 건 구체적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선 IS 조직원들과 지지자들만 사용하는 비밀 어플이 있었고 사제 실탄 제조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박 씨가 IS 활동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박 씨는 이 무렵 어플 하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합니다. 국제정보기관 감시망을 피해 IS 조직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어플로 이를 통해 IS 활동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지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설치가 불가능하며 해당 설치 파일은 IS 조직원과 충실한 지지자들을 통해서만 은밀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는 해당 어플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휴대전화에선 이 어플을 통해 본 영상물의 캡처 사진들과 함께 사제 실탄 제조 과정이 담긴 영상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테러 조직원들이 자주 쓰는 이른바 정글도로 불리는 무기까지 인터넷에서 구매해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싼 무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컴퓨터에 접근하면 이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한 박 씨의 수첩에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과 훔친 점화 장치를 걱정하는 듯한 글들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군복무도 중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쳐 보관하는 등 지금까지의 파악된 증거와 정황들을 볼 때 박 씨가 테러까지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테러 실행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이 합의되면서 어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순서였는데 문재인 정권 비판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불안하다며 현 정권 비판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비판 세력을 입막음하고 증오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사태를 다수에 의한 악의 탄생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손님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고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함께 안보라인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라는 국회 제안에 대한 답이 없었고 때로 맹목적 비난에 가까웠다고 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과거로의 회귀선언,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말폭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소환 통보했는데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소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4월 25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이 의원실을 점거했습니다. 최 의원을 가로막는 엄용수 의원. 이양수 의원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최 의원을 부둥켜 안고 정가빈 의원은 문 앞을 막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제 방이에요. 급기야 최 의원이 창문 틈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동영상에 찍힌 한국당 의원은 모두 10명. 이 가운데 4명이 어제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에서 확실한 행위가 보이는 의원들인데 특수감금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들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요구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또 외압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들을 불러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당도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 경찰은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 특권 탓에 사실상 체포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둔 해당 의원들도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따끔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신문을 열었는데 검찰이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고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보석 조건들 위반하면 다시 수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이 달려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변호인과 직계가족으로 제한됐습니다.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은 감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측근들과 5차례 만나는 등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신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석방 이후 핵심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꾼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직속상관이던 김 전 실장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종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 당시 잘못 진술한 내용이 있어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측근들과의 접견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에 대한 접견을 자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수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장례식 동영상 등을 객관적인 증거라며 공개했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에 마련된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의 빈소.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술을 올리고 큰 절을 2번 합니다. 도피 생활 중 체포돼 송환된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영상입니다. 정 씨는 정 전 회장 사망 전후 사진, 유골함, 사망 증명서, $900를 낸 장례 비용 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의 요청에 사망 증명서가 진본이 맞고 실제로 출입국 시스템에 등록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엔 조작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 제2도시인 과야킬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망 원인은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정한근 씨는 검찰에서 국내 가족들은 출국 금지나 수배된 상태여서 장례식에 올 수 없었고 사망 뒤 바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유골함을 국내로 모시기 위해 LA로 이동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유언 대신 A4 용지 150장 분량의 자필 원고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업을 회고한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숨겨둔 재산을 추적할 단서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7년 해외 도피 뒤 2010년쯤부터 에콰도르에 정착해 법인 2개를 만드는 등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자금 등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부여서동에 배혜지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그곳에선 연꽃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주말에 연꽃도 보고 이러려면 좀 덜 더워야 할 텐데 날씨 어떨까요? 네, 이른 아침이지만 이곳은 화사하게 피어난 연꽃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분들로 분위기가 활기찹니다. 저는 부여 국남지에 나와 있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뜨겁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강원 영서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광주와 부산, 울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9도, 원주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5도, 부산 2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4도,
원주와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의 중인데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개성도 공단 가동이 아니라 관광 재개에 국한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의 큰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 외교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같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결만으로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재와 무관한 상응 조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제시할 반대급부를 검토 중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재개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개성관광은 2007년에 본격 시작됐다가 2008년에 중단됐는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재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디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가는 게. 네,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현금이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은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도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입니다.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과도 협의 중인데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관건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평양에서 유학하다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유학생이 어제 풀려났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 베이징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왜 억류됐던 건지 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호주인 알렉 시글리 씨가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Are you safe? Can we get through, please? Can we get through? Are you alright? I'm okay. I'm fine. 북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 통일 여행사라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한 시글리 씨는 지난해부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조선문학 석사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는 SNS 등으로 북한에서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난달 25일쯤 돌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시글리가 지난달 24일쯤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수교했지만 대사관을 두지 않았던 호주는 평양에 대사관이 있는 스웨덴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스웨덴 정부의 특사가 북한 리용호 외무상 등을 접견한 이후 시글리는 전격 석방됐습니다. Behind the scenes work of officials in resolving complex and sensitive consular cases in close partnership with other governments. 억류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글리 씨가 풀려난 데에는 북미 대화 국면에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보통 이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불꽃놀이, 공연 등을 보는데 올해 워싱턴 행사엔 보기 드문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탱크, 전투차 등이 대거 동원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 독립기념일을 납치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거리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 행사. 미 독립기념일에 떠올릴 수 있는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에이브럼스 탱크와 미 보병 전투차 브래들리가 등장했고 B-2 전략폭격기, F-22 전투기 등도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앞서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당장 재선용 호화쇼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군 수뇌부는 물론 공화당 기부자들까지 연설에 초청되자 초당적 행사가 선거용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불꽃놀이도 과거에 비해 2배 규모로 늘었는데 관세 반대 로비를 해온 폭죽업체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는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처럼 반 트럼프 시위를 상징하는 인형도 등장했습니다. 시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납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We're here because the president has hijacked our national holiday. Instead of being a holiday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it's now a holiday for Donald Trump.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 관리 예산 250만 달러가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트위터에 행사를 지원해준 군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지난 4일 임시 폐쇄됐습니다. 폭염 때문인데요. 그리스 당국이 아크로폴리스를 4시간 동안 폐쇄했고 아테네 일부 지역은 섭씨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제로 아테네 중심 지역에선 42도까지 기온이 오른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올 여름 첫 폭염으로 관광객들은 관광지 대신에 나무 아래나 분수로 몰렸습니다. 지난 3일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던 이탈리아 남부의 스트롬볼리 화산섬입니다. 당시 폭발로 관광객 1명이 숨졌는데요. 대규모 분출이 일어난 뒤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 등을 비춰 이 화산이 가까운 시일 안에 대규모로 재분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섬 곳곳을 덮친 화산재를 치우는 등 섬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가 EU의 대시리아 제재를 어기고 원유를 실어 나르려던 초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브롤터 경찰과 세관 당국은 영국 해군 군함의 도움을 받아 지브롤터 남쪽 4km 해역에서 해당 유조선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행정수반은 성명을 통해서 이 유조선이 시리아의 한 정유 공장의 원유를 운반 중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 정유 공장은 EU의 시리아 제재 대상인 기업 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갈등을 겪어도 일본 여행 갈 분들은 가고 또 일본 술, 일본 음식 사드실 분들은 계속 사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일본 물건, 여행 상품 모두 불매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일본 브랜드로 알려진 한 의류 매장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역사적 과제 해결엔 뒷짐진 채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련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게 그런 시민들이 항의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일본 자동차 매장 앞을 비롯해 일본 대사관 등지에서도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산 맥주 판매량이 13% 넘게 줄었습니다. 공정거래로 해서 무역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그 일본 정권에서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글쎄요, 선뜻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일본 브랜드와 일본산 제품 등 불매 운동 목록을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SNS나 카카오톡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불매 제품 리스트에는 자동차나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일본 여행을 가려다 취소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우리 문학작품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넘보지 못했던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F 공상과학 분야인데 이번에 그 벽이 깨졌습니다. 국내 SF 소설가가 쓴 작품의 판권이 미국 최대 출판 그룹에 처음으로 팔렸습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의 보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빙하기를 맞은 미래의 지구. 열차에 탄 마지막 인류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그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이름이 보입니다. 봉 감독이 직접 연락해 시나리오 자문을 맡긴 이 사람. 설국열차 원작 만화에 대한 이분의
고견을 들어보자. 소설가 김보영 씨입니다. 김 씨는 최근 미국 최대 출판 그룹 하퍼콜린스에 소설 3권의 판권을 수출하며 영어권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SF 작가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문학이 해외로 번역될 때 문제가 문화적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세계 언어죠. 예, 과학은 사실은 어떤 나라에 갖다 놔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발한 상상력에 깊은 통찰을 더한 김보영의 소설은 일찍부터 해외에서 주목받았습니다. 2015년 미국의 유명 SF 잡지에 한국 작가 최초로 단편 진화 신화가 실리며 이름을 알렸고, 다른 단편 소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는 2017년 영국의 문학단체 펜이 선정한 아시아에 주목할 만한 문학작품 6편에 포함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선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창조해냈다는 찬사도 나왔습니다. 다음 세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실보다는 더 나은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하는 문학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소수자를 생각해야 되고 인권을 생각해야 되고. 척박한 토양에서 일군 한국 SF 소설의 가능성과 저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지난달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국민 사과한 가운데 해안 경계병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에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목선이 들어온 삼척항을 포함해 강원 동해안 중남부 지역 해안 경계는 현재 육군 23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23사단이 조만간 해체돼 여단급으로 축소된다는 전망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정박할 때까지 군과 해경이 파악조차 못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국방 정책이 거꾸로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거는 안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동해안 경비사령부로 불렸던 육군 8군단도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부대 해체가 현실화될 경우 해안 경계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교나 부사관은 물론 가족까지 연쇄적으로 이주해 지역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경기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존속시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이게 빠른 시기 내에 민간 군이 합쳐서 협의체를 구성해가 여기에 대한 그 집중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군부대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 8군단과 23사단 해체나 축소 등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범행 동기가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순진 전 남편의 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이 22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사법부 권한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지만 형법 제250조를 언급하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죄 양형 기준은 범행 동기에 따라 나뉘는데, 앞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 이상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고, 하지만 고유정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면 4년에서 6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획적 범행 증거가 충분해 무기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 입증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전 남편의 유족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이라도 일정량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시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5일 고유정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되면서 고유정의 범행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최근 인천 무의도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관광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이 무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악의 해수욕장은 물이 부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원지로 관리되다 지난해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면 섬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인천 무의도. 지난 4월 말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9배나 늘어 주말이면 4,300여 대의 차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의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한악의 해수욕장은 몰려드는 관광객의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때는 이 차가 너무 많아서 들어올 때부터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까지 계속 막히는데 나갈 때는 더 심하죠. 더 심각한 건 물 부족 현상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관광객이 늘면서 물탱크에 모아둔 물도 바닥났습니다. 섬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은 전기료 때문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인근 산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끌어올 정도입니다. 다리 놓으면서 같이 이제 봉사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평일날 다 저장해놨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손님 많이 올 때는 이제 그거를 개방시켜주죠. 관광객들이 내버리는 쓰레기도 공공근로 6명이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유원지로 관리되다 지난해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됐지만 걸맞은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연도교 개통 전부터 물 부족 현상과 해수욕장 관리 대책을 거듭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와 관련 구청이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당했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바다 쓰레기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어획량 감소의 주범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 어민들이 급기야 하루 동안 조업을 포기한 채 대대적인 바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쳤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온갖 쓰레기가 둥둥 떠 있습니다. 폐 어구에다 밧줄, 스티로폼, 드럼통까지 대형 쓰레기 집화장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대부분은 해초인 말풀과 뒤엉켜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물을 훼손하고 엔진에까지 영향을 주어 어민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스크리가 프로펠러가 잘라졌어요. 너프하고 통나무를 쳐가지고 스크리가 잘라졌고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한 상태이고요. 참다 못한 어민들이 뜰채와 갈퀴 등을 이용해 해양 쓰레기를 힘겹게 수거합니다. 어민들은 어선 한 척당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조업 일당까지 포기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어선 100척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대대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인 것은 충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민들이 하루 동안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100톤가량. 꽤 많아 보이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14만 5천여 톤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해양 쓰레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일대 어민들은 정기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등에 효과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선박 운항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시각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가장 정체가 심한 구간은 동부간선도로며 가장 한산한 구간은 내부순환도로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안 쪽 창동교에서 마들지하차도 부근까지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큰 정체입니다. 이럴 땐 우회도로 동일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일로 거의 전 구간 아직은 수월한 모습입니다.
내부순환도로는 마장 방향 홍지문 터널 부근에 짧은 정체 있지만 대부분 구간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수월한 구간이 많습니다. 미아로 기름 사거리에서 성신여대 이전까지 20-30km 내외 속도로 밀리고 있으며 조금 전에 서강대교 여의도 방향 남단 끝 지점에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단 진입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집회 후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경북국역을 지나 신교 로터리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주말인 내일 광화문 일대 크고 작은 규모의 집회가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집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 사이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첨예합니다. 10년 만에 삭감안도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20% 가까운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까지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서로 목소리만 높인 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은 돼야 한다며 19.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해온 경영계는 4.2%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10,000원 대 8,000원, 무려 2,000원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가파른 인상에다 실물경제 부진이 심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으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의 고용 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비용 분담과 경제 민주화 추진으로 직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 측의 삭감안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계속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 영향도 큽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던 개편안이 국회에서 무산되는 등 정책의 혼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시금석이 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 모두 상생의 정신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타협을 통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대기업 총수들은 일본 투자계의 거물 손정희 회장을 만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규제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컨 카운티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아직 인명과 재산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석 대를 덮쳐 지나던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에 가입하기 위해 조직원과 접촉한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최근까지 복무하던 군 부대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치는 등 테러를 준비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절로 풍깁니다. 기분이 완전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볕이 꽤 뜨겁습니다. 벌써부터 얼굴이 익는 듯한 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종일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오늘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광주와 부산, 울산에서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9도, 원주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